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전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He is responsible for some of the most reactionary policies in South Korea, has destroyed years of progress towards peace with North Korea, has taken the Moon Jae-in legacy. Today, struggle against the Yoon regime. Struggle against what the Yoon regime represents and spits on them. Today! What freedom does he really want? So what kind of freedom are they actually talking about? They don't want freedom for people. They don't want freedom for women. They don't want freedom for working class people. They don't want freedom for any of the people who need it. They want more freedom for their military interests, for their business interests. And that's what President Yoon represents. We have to come and protest it. We have to say that the people reject them. We have to say that we're going to keep rejecting them. Stop the march to war! Given the history of military dictatorships and corruption and abuse within the military in South Korea, I urge that our government also move on from the outdated militaristic nationalism of the obsession over single greatest public enemy such as anti-communism and anti-terror and war. I want a world in which we stop celebrating the friendship between US and Korea and we start critically thinking about what it means to have a Korea for Koreans. And so I just want to say no to war! Peace in Korea! End the Korean War! Peace treaty now! Shame on Yoon Suk-yeol! Shame on Yoon Suk-yeol! Union Buster Yoon Suk-yeol! War over Yoon Suk-yeol! Shame, shame Yoon Suk-yeol! Shame, shame Yoon Suk-yeol!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30대가 오늘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런 인천에서만 3명 죽는다. 더 이상의 죽음은 막아야 한다고 너무나도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이러한 와중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단 한마디 말조차 없습니다. 경찰관이 오지 않아서 그래요. 지안이가 안 와서 그래요.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에는 같은 하늘에서 살 수 없다는 그 각오로 윤석열 정권 퇴진을 결정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남은 우리가 나서야 됩니다. 예, 오늘은 2주 만에 진행하는 17차 수원 촛불 대행진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사회를 맡은 수원 촛불 행동 운영위원장 최승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수원 촛불이 한 주를 쉬는 기간 윤석열 정부의 탄압을 받던 건설 노조의 한 노동자 분이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건설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건폭으로 규정짓고 전국적으로 수많은 압수수색과 탄압을 자행한 이 정부가 결국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이후에도 다른 지역의 건설노조와 노동자들은 계속 압수수색과 탄압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정부를 여러분은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용서가 안 되죠. 촛불행동
회원이시기도 했던 양회동 열사는 유서에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려 주십시오라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열사의 유지를 받들고 함께 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고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윤석열을 몰아내자! 윤석열 퇴진이 추모다! 윤석열을 몰아내자! 열사의 염원이다! 윤석열을 몰아내자! 예, 본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려달라는 양희동 열사의 유지를 받들겠다는 그런 다짐의 묵념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불편한 시민들을 제외하고 일어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동 묵념. 예, 모두 발호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앉기 전에 그냥 서서 할 걸 그랬네요. 임을 위한 행진을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노조를 겨냥해 조직폭력에 빗댄 건폭이라는 신조어를 쓰면서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 행위를 윤석열 정권의 건설노조 탄압은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건설노조의 임금 협상과 단체 협약 체결 과정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임이 곳곳에서 증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특진까지 내걸고 전방위적인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사측을 만나서 교섭을 하다가 노동조합 입장을 말하면 강요죄라고 하고, 교섭이 결렬돼서 집회 신고하고 집회를 하겠다고 하면 협박이라고 하고, 노사 합의해서 건설 노동자들 고용 안정됐다고 한 것들이 공갈죄 죄목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네, 영상을 보셨지만 이 진짜 불법이 난무한 이 건설 현장에서 제대로 노동자의 권리와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싸우셨던 분이 결국엔 이 정부의 무자비한 탄압에 의해서 결국에 죽음으로 내몰리셨습니다. 이 5월 1일 전국 이제 노동자대회 노동절을 맞이해서 노동자대회가 있었는데 스스로 분신을 하시고 결국 5월 2일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남기셨던 유서를 좀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좀 가질까 하는데요. 유지호님을 모시고 그 유서를 낭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정권의 도를 넘는 전국건설 노동자 탄압에 반가하여 분신한 양희동 열사가 운명한 지 열흘 되는 날, 그저께였습니다. 11일 날 오전 국회에서 건설 현장 불법 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 조치 관련 민, 당, 정 협의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핵심 내용은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를 노동조합이 저질렀으며 노동조합에 대한 수사와 탄압이 성과가 있었기에 앞으로도 계속 탄압을 하겠다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사법경찰 직무법,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 등 5개 법을 건설현장 정상화 5단 법안으로 지정하고 신속하게 개정 절차를 통해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을 몰아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한테 직접 조사하고 수사하고 사법권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외쳤던 세월호 참사 진실을 위한 사참위에 그 국민들이 수사권, 기소권 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안 줬습니다. 50명의 경찰에 특징까지 걸면서 왜 죄 없는 우리 노동자들을 탄압하려고 하는지
되지 않은 속에서도 건설노조 조합원 1027명이 수사를 받았으며 16명이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양희동 열사가 우리에게 남긴 유지를 다시 새기며 노동자들을 계속 죽이려고 하는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끌어내리려는 다짐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희동 열사 유서 전문. 존경하는 동지 여러분, 저는 자랑스러운 민주노총 강원건설지부 양희동입니다. 제가 오늘 분실에 하게 된 것은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활동을 했는데 G10번 위반도 아니고 업무 방해 및 공갈이랍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되지가 않네요. 힘들게 끈질기게 투쟁하며 싸워서 쟁취해야 하는데 혼자 편한 선택을 한지 모르겠습니다. 함께해서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영원히 동지들 옆에 있겠습니다. 진보정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대표님,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해 농고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러지 못했나 봅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본인은 돌에 맞아 죽는다 했습니다. 먹고 살려고 노동조합에 가입했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억울하고 창피합니다.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뿐인데 윤석열 검사동차의 정치에 재물이 되어 자기 지지율 숫자 올리는데 많은 사람이 죽어야 하고 또 죄 없이 구속되어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 무고한 국민들이 희생되어야 하겠습니까? 제발 윤석열 정권 무너뜨려 주십시오. 당 대표님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무고하게 구속되신 분들 제발 풀어주세요. 진짜 나쁜 짓 하는 놈들 많잖아요. 그놈들 잡아들이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주세요. 저의 하찮은 목숨으로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아마 많은 국민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라 듭니다. 야당 대표님 그리고 의원님들 하루빨리 저의 희망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저는 자랑스러운 민주노총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 양희동입니다. 동지분들은 힘들고 가열찬 투쟁을 하시는데 저는 편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항상 동지분들 옆에서 힘찬 박뚝짓과 강한 투쟁의 목소리를 높이겠습니다. 꼭 승리하여야만 합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치, 노동자를 자기 앞길에 걸림돌로 생각하는 못된 놈 꼭 퇴진시키고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꼭 만들어주세요. 동지 여러분 사랑합니다. 투쟁 강원 건설 3지대장 양희동 올림. 아마 우리 양희동 열사가 이 자리에 바람으로라도 같이 하지 않을까. 오늘은 양희동 열사가 우리랑 같이 투쟁을 같이 하고 싶었던 열사의 내일일 수 있습니다. 오늘 꼭 윤석열 끝장을 내겠다고 몰아내겠다고 우리 탄압받는 건설 노동자들의 든든한 벗이 되고 동지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자리를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귀중한 분들을 좀 모셨습니다. 오늘 오셨는데요. 함께 건설노조에서 이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분을 오늘 자리를 모시고 추모 발언을 들을까 합니다.
네, 제가 적은 거가 좀 약간 잘못된 것 같은데요. 현재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기도 건설지부 수원 지대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손재춘 지대장님을 모시고 추모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수원 지역 민중촛불이 수원역에서 연대 발언 요청을 해서 안 그래도 바쁜데 우리 동지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에 새벽마다 건설 현장에서 우리 조합원 고용해달라고 싸우기도 힘이 들긴 하지만 최근 우리의 동지가 윤석열 정부의 노동조합 탄압에 맞서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동지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꼭 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지부 수원지대장 손재춘입니다. 네! 네! 윤석열 정부는 노조 탄압을 공공연하게 짓거리더니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를 연장해달라고 노동자들의 생명을 보호해달라고 투쟁하신 동지들을 탄압했습니다. 그랬더니 언론이 여론조사 지지율이 조금 올랐다고 떠들어대더니 이제는 건설노조를 때려잡겠다고 우리 노동자들을 듣도 보도 못한 건폭이라는 핵의 망측한 신조어를 만들었습니다. 국토부 장관 원희룡이는 건설사들의 개가 돼서 그들의 부당노동행위, 불법 하도급, 다단계 하도급, 불법 고용 등을 말하지 않고 지금의 현장은 온갖 불법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설 현장 한번 가보십시오. 거의 모든 노동자들은 불법으로 고용된 불법 체류자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내국인들은 일을 하고 싶어도 채용 자체를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건설 현장은 내국인들이 역차별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들에게 특징까지 시켜주겠다고 하니 헌법에도 보장된 노동삼권을 무시한 채 정당한 노조활동을 우리 건설노동조합원 간부들을 구속을 목적으로 강화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노총 조합원 1000명이 넘게 소환되어 조사 중이고 16명의 동지들이 구속되었습니다. 강원지부 3지대장이신 고 양해동 동지도 몇 번의 소환 조사를 진행했는데 제명이 집시법도 아니고 채용 강요 공갈 협박법이라고 해서 구속시키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이에 양해동 동지는 정당한 노조활동을 공갈 잡범으로 경찰이 구속시키려고 하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분하고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했으면 어린 자식들을 두고 떠났겠습니까? 유서를 남겼더군요. 노동자를 자기 앞길에 걸림돌로 생각하는 못된 놈 꼭 퇴진시키고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 만들어달라. 힘들게 끈질기게 싸워서 쟁취해야 되는데 동지들 곁에 함께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결국 5월 2일 우리는 사랑하는 동지를 잃었습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동지들을 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날 새벽 3일 저를 포함한 5명의 동지들을 휴대폰 압수수색 및
노동자 지대 사무실을 컴퓨터를 압수 타러 갔습니다. 같은 날 민주노총 조합원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윤석열 정권 반드시 대승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지들 맞습니까? 고맙습니다. 민중의 촛불이 윤석열 정부를 반드시 퇴진시켜 양해동 열사가 가시는 길 편하게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건설 노동자 우리 동지들 열심히 싸우시라고 한번 큰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시민분들도 그 길에 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다음 주 화요일부터 저기 수원역 앞 광장에서 이제 우리 양해동 열사 추모 분향소를 차릴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이렇게 찾으셔서 거기 좀 함께 우리 건설 노동자분들 함께 힘도 주시고 우리 양해동 열사 뜻을 받들어서 윤석열 끌어내는데 함께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좀 분위기를 좀 바꿔볼까 하는데요. 윤석열 지난 5월 10일이 윤석열 취임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1년을 맞이하는 과정 속에서 어떠셨습니까? 매일 하루하루가 정말 괴로웠죠. 그래서 그 시간을 갖기 전에 같이 좀 힘차게 노래 한번 부르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아시는 헌법 제1조 같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46억 달러 빚내로 13개월 연속 경상수지가 또 적자를 보라셨습니다. 한미연합훈련 협력전 금태에 반도 적대행이라고 중국이 최고 수의 경고성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장 안전성을 평가하지 않는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이게 뭐가 대단하다고. 이게 나라는 윤석열을 몰아내자. 잘못하면 끌어내리는 것도 민주주의입니다. 사대 정권, 매국 정권, 윤석열 몰아내자! 네, 영상을 보셨지만 윤석열 취임 이후 1년, 이 1년은 국민에게는 재난에 가까운 하루가 재난 같은 날이었습니다. 취임 시작부터 매일매일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던 국민들이 많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최장기간의 척부혁명을 우리는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1년 윤석열 정권에 대한 평가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다로 수원촛불행동 공동대표님을 모시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 맞습니까? 검찰 독재 정권이죠. 권력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검찰로부터 나오죠. 무식하게 있는 사람들이. 검찰한테 나오는 거예요, 권력은. 그래서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이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용산 나라 망친 1년, 지옥 같은 1년이었습니다. 용산에 용산주점을 만들고, 용산주점의 주인은 누구죠? 잘 아시네요. 김건희입니다. 김건희. 그 심부름하는 그 멍청한 그 윤석열이가 심부름을 하는데 온갖 오염된 재료와 아주 엉망인 그 저기들을 먹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신음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1년을 한번 회고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이 검찰 패거리 정치로 요약할 수 있겠죠. 그래서 흑백 논리와 끊임없이 계속되는 압수수색, 구속영장, 정적들을 협박으로 전부 죽이고 있고, 뭐 하나 터지면 계속 터지죠. 지금 또 김남국 가지고 지금 뭐 아주 악마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런 것이 정치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경제 분야는 지난 20년간 사회적 자살률, 노인 자살률에서 전 세계에서 첫 자리를 차지해온 사회입니다. 이 사회가. 지금은 젊은이 자살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것이 고통과 불행의 연속이고, 사는 것이 오히려 참기 힘든 고역이기에 죽어야 이 고통을 끝장낸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실상입니다. 노동자는 적이고 재벌에겐 한없이 특혜를 줍니다. 우리 모두 함께 사는 대동세상에 대한 꿈은 제시하지 못하고, 사람에 대한 사랑과 애정도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외교 분야를 봅시다. 중국, 러시아와의 적대 관계 만들기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꼬봉이었던 사우디조차 중국과의 교역에서 위안화를 사용하기로 했고, 미국 편이라는 인도 또한 러시아로부터 싼값에 가스를 지금 들여오고 있습니다. 일본 놈들조차도 러시아에서 가스를 지금 싼값에 사오고 있어요. 예? 이게 지금 러시아, 중국을 지금 적대시하면서 그러니까 집에서 새는 바가지 들에 나가서도 샌다고 미국 행각의 나날에 저지르는 엄청난 제약은 엄청납니다. 윤석열 패거리들은 이번 미국 행각에서 국빈 확대, 최대의 외교 성과, 한미 혈맹자 확인이라면 미화 분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네. 각 계층은 미국 행각을 굴욕 행각, 핵 전쟁 행각, 빈손걸음, 적자 외교, 최대의 외교 참사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선언 하나만 놓고 보아도 핵 협의 통로를 개설하고 핵 전쟁 도발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줍니다.
미국 상정과 전략적 사이버 안보 협력, 한미일 3자 협력 확대, 미사일에 대한 정보의 실시간 공유, 핵전쟁 연습의 정리화를 하기 위한 공동 성명 역시 위험천만합니다. 윤석열의 미국 행각은 한국 경제의 대미 예속을 더욱 심화시키고 미국에 대한 경제적 이익만 섬겨바친 조공 행각입니다. 윤석열 패거리들은 이번에 태평양을 건너 미국에 가면서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일방적인 인플레 감축법과 반도체 및 과학법으로 인한 남한의 경제의 손실을 조금이라도 감소시키겠다고 흰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미국 행각기관 미국의 강권과 전횡으로 한국이 입고 있는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가지기 위한 그 어떤 안도 내온 곳이었고, 도리어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더 많이 투자할 것을 강박하는 상전의 욕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미국 행각은 기업과 산업을 지키기는커녕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는 일만 거들어준 행각, 미국은 역시 범의 아가리라는 인식을 굳혀준 행각, 영어로 노래를 불러 기타 하나와 동전 한 입을 받은 빈 털털이 걸음, 터지기 외교에 불과합니다. 기시다와의 회담과 같이 모조리 내주고 뒤통수만 잔뜩 얻어맞고 왔습니다.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옥같은 1년 윤석열을 타도하자! 제가 사과해 볼까요? 네. 윤석열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한 것을 나열하자면 너무 셀 수도 없습니다. 그 분야에서 방금 이제 이다로 대표님이 몇 가지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누가 한 분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스티커 선물을 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좀 앞으로 좀 박사님.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세 가지 내용으로 해서 오늘 스티커 설문을 좀 받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그 윤석열 국정 운영에 대한 여러분의 평가는 어떤지, 그리고 지난 1년 동안의 윤석열 정부의 최악의 분야를 꼽는다면 어떤 걸 꼽겠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의 퇴출 1순위 인사를 고른다면 해서 세 가지 내용으로 오늘 스티커 설문을 좀 받았고요. 보시다시피 윤석열 정부 1년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윤석열 정부의 최악의 분야를 고른다면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너무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 해당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를 고르느냐. 예. 그래도 고르니까 고르게 좀 하신 것 같습니다. 민생 바탕 재난천사, 민주주의 실종, 구려개혁, 한반도 평화 파괴, 기타로는 더 다른 의견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퇴출 1순위 인사, 압도적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이 압도적입니다. 지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금 2위로 보여지고요. 세 번째가 이제 김태호.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지금의 이 굴욕 외교에 미국과 일본의 다 이 나라를 팔아먹는 이 외교의 중심에 김태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그 참여연대에서 관련한 설문을 좀 진행했는데 1위가 부동의 1입니다. 한동훈. 그리고 2위가 김태호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우리 수원 시민들분들도 비슷한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오늘 고맙습니다. 혹시 고맙고요. 혹시 여기 스티커 설문 하셨나요? 그래서 혹시 그 지난 1년 윤석열 정부의 최악의 분야를 고르는 부분에서 어떤 거 고르셨나요? 최악의 외교 참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됐지만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그런 머저리 바보를 대통령 시키는지
이해도 안 가고 어디 됐는지 참 재밌습니다. 이거 알아가면. 예, 고맙습니다. 예, 요거 관련해서 다른 분도 한번 좀 물어볼까 하는데요. 장관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금 국내에서의 문제라서 지금 그래도 막대한 손실이기는 한데 국가 입장에서 근데 이제 김태욱 국가안보실 1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제 외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망쳐놓으면 사실 되돌이키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라서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표를 이렇게 많이 이제 스티커를 많이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단 여기서도 이제 밴드웨건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나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즘에 잠깐 미스터 선샤인을 보면서 제가 요즘에 정주행하고 있거든요. 너무 감동적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서 유진 초이가 그런 말을 하는 게 참 되게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주권을 빼앗기면 다시 찾아올 수 있지만 그냥 줘버리면 다시 이렇게 저희가 다시 찾아올 수가 없다고. 근데 그 대사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고 지금 현재 상황하고 지금 너무 맞는 상황이라서 네, 다시 한번 좀 마음과 주먹을 불끈 쥐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김태호 이 1차장의 아무래도 그 주가는 계속 오를 것 같습니다. 이런 굴욕 외교가 계속 진행된다면 아무래도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퇴출 1순위의 인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그 스티커 설문에 다 동의하시죠? 네. 앞으로도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기 위한 우리 국민들이 분노는 얼마든지 지금 넘치고 있습니다. 넘치고 있는데 답답한 상황이죠. 어떻게 하면 저거 끌어낼 수 있을지. 네, 그 답은 현장입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꾸준하게 끈질기게 해나간다면 그 길은 반드시 열릴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잠깐 오늘 예. 잠시만요. 제가 지금 순서가 약간 여기서 뭐가 좀 바뀐 것 같아서 하려고 했는데요. 방금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거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 한번 외치겠습니다. 나라 망친 1년 윤석열 정권 끝장내자. 국민이 죽어간다. 윤석열을 몰아내자. 나라 팔아먹는 영업사원 윤석열을 몰아내자.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예, 다음은 아까 했던 우리 촛불, 유명한 촛불 노래를 만드신 분인데요. 윤민성 님이 최근에 노래를 또 하나 발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들어보고 좀 노래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갖췄으면 좋겠어요. 따로 배우는 시간이 있는 건 아니고요. 들어보면 매우 간단한 멜로디라서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나가자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근거리는 무혐의 검찰도 깨끗장을 내야 해. 나가자 다 함께 촛불 높이 들고 싸우자 다 함께 노래를 부르며 이기자 다 함께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나가자 다 함께 싸우자 다 함께 이기자 다 함께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북한에게 원수 대하듯 하고 진일파 버젓이 일장기 내걸고 외국 노들이 떵떵거리는 나라 순국선 열렬 통곡하신다. 나가자 다 함께 촛불 높이 들고 싸우자 다 함께 노래를 부르며 이기자 다 함께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나가자 다 함께 촛불 높이 들고 싸우자 다 함께 노래를 부르며 이기자 다 함께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나가자 다 함께 촛불 높이 들고 싸우자 다 함께 노래를 부르며 이기자 다 함께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나가자 다 함께 촛불 높이 들고 싸우자 다 함께 노래를 부르며 이기자 다 함께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다 함께 싸우자 다 함께 이기자 다 함께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예, 노래 어땠어요? 어떠신가요? 예, 쉽죠? 예, 그리고 가사도 마음에 드시죠? 네. 아, 윤민석 작곡가님이 다 아시는 이제 헌법 제1조라든지 이런 노래를, 촛불 노래를 많이 만드셨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큰 이 촛불에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노래를 좀 만드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윤민석 님이 암투병 중이세요. 이 아내분도 암투병 중이시고요. 그런 와중에서도 이렇게 촛불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런 작곡 활동을 하시는 게 저희한테는 정말 큰 고마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영상 하나 보실 텐데요. 지난주 일요일 누가 왔다 갔는지 아시죠? 예, 기시다가 왔다 갔습니다. 한일 정상회담하고 나서 무엇을 약속하신지 아십니까? 네, 일본 오염수 실찰단 하겠다, 사찰 검증을 하겠다고 했는데, 일단 영상 하나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현장에 시찰단을 파견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죠.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안전성 여부를 평가할 기회라고 했는데, 오늘 일본 정부가 엇갈린 해석을 내놨습니다. 한국의 시찰단이 안전성 여부를 평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이 시찰단의 방문 목적에 대해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하였습니다.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일본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오늘 한국 시찰단이 객관적 검증이나 안전성 평가를 하진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あくまで韓国側の理解を深めてもらうための対応ということでありまして、IAEA のレビューのように何か安全、処理水の安全性について評価や確認を行うものではないと。 애초에 우리 시찰단의 임무가 안전성 평가나 검증 또는 조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1년 전 대만 시찰단이 그랬던 것처럼 오염수 저장 상황, 방류 설비 공사 현황 등 도쿄전력이 안내하는 현장을 돌아다니며
말 그대로 보고 관찰만 하다가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 외무상도 시찰단의 목적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 한국 국민들을 이해시키는 것이란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韓国国内における理解を深める観点から安全性について、韓国の方々の理解が深まることを期待をしています。 일본 정부로선 대만에 이어 한국까지 오염수 방류에 앞서 주변국들의 시찰단을 수용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는 데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 없이 시찰단을 보낸 대만은 결국 오염수 방류를 묵인하고 더 나아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재개했습니다. 시찰단의 목적과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 정부의 설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네,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 여름에 이제 곧 이 방사능 오염수를 이제 방출을 할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윤석열이 직접 얘기했지만 검증한다고 했는데 일본은 선 그었습니다. 지난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강제동원 해법,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 내놓았더니만 일본이 뭐라고 했습니까? 강제동원 한 적 없다고 그러죠. 사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군 성노예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국정교과서에서 싣고 이렇게 하고 계속 우리 뒤통수를 치고 있는데 지금 이 정부는 그 어떤 제대로 된 항의 하나 못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달린 이 방사능 오염수 이제 방출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대만에서도 검증단을 나름 시찰단 비슷한 이름으로 갖다 왔는데 제대로 검증도 못하고 왔다고 합니다. 사실상 일본의 면죄부를 주는 효과만 나올 수 있는 이 시찰단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대로 진행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예, 민간인 전문가 같이 구성해서 갈 생각도 없다고 합니다. 도저히 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끌어내려야겠죠? 예, 여기 계신 분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현장 인터뷰는 아니고 시민 발언을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발언 신청하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 서정필님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정필님 좀 모시고 얘기를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꾸준하게 저희 촛불에 나오셨는데요. 좀 용기 내서 오늘 발언을 신청을 하셨습니다. 우리 서정필님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제시민 서정필입니다. 일단 나왔으니까 한번 윤석열 퇴진 조회주 시작하겠습니다. 나라 경제를 망치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예, 저는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나라가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이 모임은 다른 모임하고 같이 달라서 이렇게 우리가 매주 금쪽 같은 시간을 내서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 다른 데를 가면 돈도 주고 또 이렇게 수고비도 주고 그러는데 우리는 참 이렇게 자발적으로 금쪽 같은 시간을 내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돈까지 내가지고 신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드리고 하여간 고맙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매주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 보면은 반갑거든요. 근데 반갑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된대요. 왜냐면 우리가 이게 반가운 일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수고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윤석열이가 왜 퇴진을 해야 되느냐. 제가 친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이가 이거 잘못하는 게 너무 많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야 어떻게 1년도 안 돼가지고 국민들이 민주주의에서 뽑아놨으면 그래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니까 여러 사람이 또 많이 동참을 해가지고 선거를 해서 뽑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보긴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하는 게 너무 참사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참사고, 우리가 이 공중파에서는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우리가 참 진실은 너무나 그냥 너무나 폭망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탄핵의 사유는 많고 그만두어야 될 그런 이유는 많이 있지만은 저는 경제를 지금 우리가 경제가 아주 어려운 지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윤석열 씨가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4월 보니까 작년 4월 달이더라고요. 월스트리트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코드 가입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코드 가입. 그 코드 가입이 뭐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그 협의체잖아요. 그래서 호주, 미국, 일본, 인도 이렇게 이제 4개 나라가 그러니까 군사 동맹을 맺자는 거죠.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거기에 가입한다고 문 정권에서는 가입을 하려고 이렇게 해줬죠. 미뤘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가입을 아주 담대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당연히 중국이 싫어하죠. 중국이 싫어합니다. 우리나라는 무역의 그 교역량이 25%가 중국하고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난번에 뭐 사드도 그랬지만 이번에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코드는 지금 중국이 대만을 뭐 한 나라라고 해서 대만을 무역으로 통일한다 그런 얘기도 있고 긴장하고 있는데 당선이 돼가지고 그 코드 가입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주 그 일성이 아주 긴장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한국이 아주 이렇게 관계가 어려워져가지고 경제가 어려워졌죠.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얼마 전이죠. 나토 얘기를 했습니다. 나토에 가입. 나토는 어디예요? 나토는 지금 한참 긴장하고 있는 러시아하고 긴장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또 러시아에 수출을 기업들이 많이 가 있고 들어가면 많이 있습니다. 수출도 많이 하고 있고 다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아주 더군다나 미국이 러시아에 제재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나토까지 가입한다고 하니까 러시아에서 또 아주 긴장을 아주 또 고조를 시켰죠.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나라를 갖다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나라를 망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그래서 이번에도 일본에 또 후쿠시마 얘기도 나왔지만
우리나라 후쿠시마의 그 오염수가 우리나라에 방류가 되면은 우리나라 어류나 이게 얼마나 또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씨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이웃은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되는데 이건 우리나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웃 나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아주 많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 경제가 아주 안 좋아져 가지고 지금 외환보유가 자꾸만 아주 미국 경제는 지금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세계 25위 경제 FRB 은행이 망했습니다. 또 SVB 은행이 그것도 망했죠. 그래서 지금 세계 경제는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자국 위주로 다 살려고 아주 노력하고 있고 지금 세계 경제가 아주 어려워가지고 프랑스도 지난번에 프랑스 마크롱이가 중국에 갔습니다. 자기 경제를 살리려고 나의 경제를 살리려고 간 거죠. 또 독일 슐츠도 중국에 갔습니다. 지금 제재하고 있는 가운데도 간 거예요. 왜냐? 자기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국민들이 나라가 경제가 어려우면 말이죠. 어떻게 됩니까? 살기가 힘들어요.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경제가 자꾸만 이제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올 연말 되면 더 어려워진다고. 또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IMF가 또 다시 온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전부 지금 세계가 자기 나라 살겠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데 윤석열 씨는 어때요? 윤석열 씨는 이웃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옆에 나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옛날부터 이 부정부패가 심하면은 나라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부패가 심하면 나라가 망하게 되어 있어요. 탐관오리들이 많으면 말이죠. 설치면 나라가 망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는 지금 문제가 아주 심한 것 같아요. 그래 우리가 가만둬야 되겠습니까? 가만두면 안 되죠. 도둑이 파치면은 말이죠. 잡아야 되고 우리 집에 도둑이 누가 들어왔는데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을 수 있습니까? 도둑이 들어오면 잡아야 되죠. 주인이 도둑이 들어왔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망하게 됐었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인인 사람은 당연히 주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지 않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 우리가 나라가 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필리핀, 아르헨티나 아시죠? 예전에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다는 나라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아주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해가지고 아르헨티나 보십시오. 아주 이게 왜 그렇습니까? 부정부패가 심하고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도 힘을 보태게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힘들지만 나왔습니다. 우리가 힘들지만 이게 금방 나타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자꾸만 하다 보면 낙선물에
바위가 구멍이 뚫린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힘냅시다. 한번 외치고 나가겠습니다. 나라 망신 윤석열은 속히 퇴진하라! 네, 사실 여기 이렇게 좀 안 서보신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서보시면 엄청 떨립니다, 처음엔. 예, 오늘 용기 내셔서 해주셨습니다. 서정필 위원장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 이 나라 경제를 아주 그냥 나락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게 지금 윤석열 정부입니다. 구호 한번 외쳐봅시다.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나라 파는 영업선 윤석열을 몰아내자. 네, 이제 뭐 거의 이제 끝으로 가고 있는데요.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개바람 부는 날이라도 토요일이면 밀고 가라는 행동을 멈추지 않는 촛불 시민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나라가 위태로우니 뭐라도 해야지, 나라도 나가야지 하는 그들,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나부터 희망이 되면 된다고 믿는 그들이야말로 시대의 예언자다. 이제 기정사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퇴진.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공동 시국파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민주노 총회 이름으로 윤석열 정권 퇴진 시행을 선포합니다. 네, 영상 어떠셨습니까? 예, 작년 8월부터 촛불행동이 윤석열 퇴진, 촛불을 켜고 외롭게 왔었는데 이제 각계각층에서 이제는 퇴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게 하나의 장소로, 하나의 촛불로 모인 상태는 아니지만 지금 얼마 전부터 이제 지역에서 시국회의, 퇴진을 위한 이제 시국회의도 꾸려지고 촛불이 켜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우리 민주노총도 이젠 퇴진 대열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힘이 나시나요? 네. 이제 이런 이름들이 크게 이제 하나로 모이면 지난 2016년 있었던 박근혜 탄핵 촛불처럼 큰 하나의 촛불이 이제는 함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그 광고를 좀 잠깐 할 건데요. 여러 가지 좀 일정과 이런 것들 잠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촛불행동 후원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오늘 보시면 오늘 이렇게 배경망을 세웠습니다. 2주 전에 한번 시도했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바닥에 깔고 했었는데 오늘은 좀 세워냈습니다. 어때 이제 무대 같죠? 네. 여러분들이 계속 후원해주신 후원금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장비와 이런 것들을 구매해서 계속대로 꾸준하게 저희가 이제 수원 촛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 5월, 이제 다다음 주죠. 다음 주는 이제 전국 촛불이 있어서 그 다다음 주에 이제 18자 수원 촛불을 진행하게 될 텐데요. 그때가 수원에서 촛불을 킨 지 이제 6개월이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반년이 됩니다. 이렇게 촛불을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 여기에 진짜 우리가 즐기고 우리 촛불 시민들이 지금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윤석열 꼭 퇴진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네. 다음 주 5월 18일은 광주 민중항쟁 4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때 이제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와 촛불행동을 비롯한 여러 단체들이 함께 서울에서 촛불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후 6시 반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평일이라 쉽진 않지만 시간이 되신 분들은 이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5월 20일은 전국 집중, 전국의 촛불들이 다 서울로 모이는 날입니다. 이때는 오후 3시에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선효상에서부터 해서 시작을 해서 우리가 매번 촛불 집회를 했던 시청과 숭례문 사이 그 집회 장소로 행진을 하게 됩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 알지만 천주교에서 시국 미사를 진행했고, 그리고 개신교에서도 지금 1000명이 넘는 우리 목사님들이 시국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경찰분들 옆에 저기 좀 방해를 하는 것 같은데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5월 20일 본무대 촛불 집회가 열리는 그 본무대에서 불교계가 시국 법회를 진행합니다. 이제 불교계까지 나섭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그동안 저희가 버스를 대절을 해서 서울을 좀 올라갔었는데 좀 의견을 좀 모아보니까 이제는 좀 대중교통으로 좀 이동하자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다음 주 저희가 따로 이제 공지는 하겠지만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1시에서 1시 반 사이에 수원역에 모여서 같이 대중교통으로 이동해서 같이 서울 전국 촛불 집회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죠? 네네. 다음 주는 진짜 우리 전국의 촛불 동지를 한번 만나서 윤석열 퇴진의 목소리를 더 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공지드렸거든요. 다음 주 5월 16일이 이태원 참사 2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오세훈 서울시로부터 지금 그 물품과 이런 것들 반입도 지금 거부당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좀 있는데, 우리 이태원 유가족분들이 힘들게 분향소와 그리고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지금 나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시간 되신 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생 파괴 살인정권 윤석열을 몰아내자! 국민이 이긴다! 윤석열을 몰아내자! 다 같이 찢으려면 더 갓집을 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우리 일단은 함께 마지막을 함께 하고 싶은 분들 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다 앞으로 나와 주세요. 다 앞으로 나와 주시죠.